이사를 가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럼 사무실도 이전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너무 크게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야 되나? 아니 1년만 더 관망을 해볼까? 근데 주담대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 그럼 이거는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일산에 오랫동안 거주를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한 선택인 것인지 확인을 좀 하려고 타로를 보러 갑니다. 당근 하신다고 나가셨어요, 잠깐. 어제 타로 봤던 걸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해보려고 해요. 타로는 처음 봤고 사주는 예전에 몇 번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타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질문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겠다, 그러면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타로를 한 2개 정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예 그냥 사주를 보는 걸로 이제 중간에 바꿨는데, 우선은 사주는 이제 일적인 부분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일적인 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을 하자. 그렇게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집을 이사를 하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집을 살려고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딱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이제 대출하기도 되게 어려워지고 뭔가 되게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집을 사지 말라는 뭔가 신의 계시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막상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렌트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매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일산이다 보니까 일산에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산에 계속 있고 싶은데, 원하는 곳에 이제 적당한 매물이 없어서 이제 다른 지역들도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딱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농후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를, 제가 아기를 좋아하는데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 이것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사주 명리를 보면서 그것도 이제 같이 물어봤죠. 결과는 뭐 나쁜 거라고 하기보다는 좀 가이드를 해줬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은 자시구는 2026년, 27년까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왠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이거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 아들을 낳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역시나 그 사주에 아들 운이 되게 강하게 들어와 있대요. 근데 조금 특이하게 26, 27년에만 딸의 운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사실 아들, 딸 저는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엄마한테는 딸이 있는 게 좋다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찌 됐건 자식운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 됐건 수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집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렌트로 들어가야 될지 이제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후년까지는 문서운이 없대요. 그래서 문서운이 없다는 거는 집을 매매할 일은 없다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지금 대출까지 막 받아가면서 집을 사는 거는 그래, 좀 아닌 것 같다. 그래, 한 1, 2년 동안 이제 가고 싶은 지역과
이제 괜찮은 집을 계속 물색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신랑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그 사주를 보러 이렇게 타로를 보러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올해 좀 뭔가 이상하게 이게 뭘 이렇게 말로 정확하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느낌이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기운이 뻗치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횡재수 같은 게 아주 잔잔바리로 살짝살짝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약간 요런 느낌 있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물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확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냥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 아예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좀 느낌이 좋다. 이게 뭔가 지금 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집 구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막 며칠 동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이게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뭔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찾았던 것 같아요. 사주 명리 뭐 평상시에 그렇게 보러 다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신년도 됐겠다. 합리화예요. 신년도 됐겠다. 그리고 이제 큰 이동수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적인 부분도 궁금한 게 좀 있었거든요. 좀 답답한 부분. 그래서 이게 잘 해결이 될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사주 명리를 봤는데 타로도 봤고 근데 타로는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와가지고 생각외로 모르겠어요. 근데 타로를 다 그냥 뭐 재미로 보는 거니까 그걸 그냥 온전히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기운을 받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어제는 이제 신년 운세를 그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신랑 거랑 같이 궁합도 같이 봤어요. 근데 신랑께 제 거보다 신랑께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랑 사주가 되게 여성스러운 사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섬세해요. 근데 저는 좀 털털한 편이고 신랑이 좀 꼼꼼하고 뭔가 이렇게 섬세하게 잘 보고 읽고 막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저는 느낌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에 신랑이 더 많이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집안일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신랑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제가 하기도 하는데 제가 하는 걸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말로 입으로 발설을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치워놔도 본인이 조금 더 깨끗하게 한 번 더 치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뭐 내가 한 게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 신랑이 더 꼼꼼하고 섬세하니까 더 깨끗하게 잘 치웠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신랑은 또 신랑이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영국으로 가서 살면 운이 더 잘 풀릴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영국에서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영국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 뭐 전혀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고 신랑도 학원 강사예요. 그래서 그 직업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둘 다 같은 직업군에 있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물어봤죠. 학원이나 아니면 교습소를 차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제 이름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자 낼 때. 그래서 그래 그런 거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좀 잠깐 했습니다. 예전에 교습소를 한번 차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습소가 안 되진 않았어요. 잘 됐는데 너무 옛날 얘기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반려견이 정말
갑자기 이제 아파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그때 그게 너무 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데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안 가겠다. 그래서 한 학기를 얼른 빨리 마치고 그냥 나의 뭔가 그 감정이나 이런 걸 좀 추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가 죽은 경우에 뭐 장례식을 막 사람처럼 그렇게 치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기간을 제대로 못 치르고 계속 일만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점점 그 슬픔이 진해지는 느낌? 근데 제가 그 감정 통제에 대한 약간 강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너무 좌절할 만한 일이 있어도 너무 좌절하지 않고, 그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반려견을 보내고 나서는 그거는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이게 눈물은 주체가 안 되고, 제가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근데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일은 하긴 해야 되고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버티긴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거를 받았었거든요. 아, 그것도 진짜 되게 웃겨요. 그래서 지금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심리 상담 가서 이제 약을 받아와서 그걸 먹고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운영했었던 교습소를 이제 정리를 했죠. 근데 그 정리할 때 진짜 정말 저는 너무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제 어머님들이 선생님 갑자기 그렇게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제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교습소를 이제 다시 창업을 하는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너무 그때는 막 되게 으쌰으쌰 호기롭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반려견이 갑자기 그렇게 아파서 갈 거라는 걸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고 한 달 있다가,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보내줬어요. 너무 아이가 고통스러워 해가지고 이게 췌장암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염이 있었던 걸 제가 몰랐던 거죠. 이게 너무 강아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잘 참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왜 자꾸 이렇게 바닥을 저렇게 긁지? 그냥 잠자리 만들려고 긁는 건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강아지 얘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썰을 풀게요. 근데 눈물 없이 얘기 못할 것 같아. 뭐 애도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내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강아지 이름이 헬이었거든요. 그 헬이 아팠었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면 그때는 또 눈물이 나요. 근데 막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지냈었던 그런 추억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 아이가 아팠었던 때만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신년 운세 나는 했다.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이 좀 기대되는 2026년이 될 것 같아요. 병원년. 네, 근황 담소를 좀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 우선은 첫 번째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일도 많은데다가 이제 며칠 뒤에 부산과 대전으로 출장이 있어가지고 거길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해야 되는 거, 강의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제가 학원 강사이기는 한데 이제 뭔가 원격으로 아이들한테 강의 자료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따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쓰는 노동? 근데 이제 집을 이사를 해야 될 때가 와가지고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해결이 다 되면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지금 3년인가 4년 정도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연장해서 사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느냐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우선은 원래 제가 혼자 살고 있었던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이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신랑이 원래 송도에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저 혼자 살기에는 적합한 집이었지만 이제 둘이 살기에는 이제 좁은 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면 요번에 이제 집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을 사려고 결심을 하는 순간 이제 정부의 그 대출 규제가 이렇게 하나씩 터져 나오면서 뭔가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금리도 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오늘 촬영 날짜가 2026년 지금 1월 달이거든요. 네, 7%대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는 게 맞는 것인지 근데 그거에 대한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타로를 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이 지역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뭐 확실한 답을 뭐 타로 카드를 하면서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하고는 저랑 안 맞아서 서울로 가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너무 서울에서 멀어지는 거는 싫어가지고 일산에 있고 싶었는데 네, 우선은 매물이 없습니다. 네, 월세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물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위험한 매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 분들이 연끌을 해서 집을 산 경우가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많은, 정말 너무 많은.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우선은 집을 뷰잉을 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집에 와서 다 한 번씩 떼봤거든요. 그래서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안전한 집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집값보다도 더 많은 대출을 땡긴 케이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나마 한 70% 정도까지 대출 받은 집이 그냥 노말한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집 뷰잉은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원래 들어가려고 했었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대출이 너무 많이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월세로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월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최대한 낮췄어요. 월세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그래서 원래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 했었는데 원래 오전에 쓰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그 집 임대인분의 아이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오후 2시에 계약을 미룰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앞 시간을 제가 비워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2시로 미뤄져서 이제 부랴부랴 다시 사무실로 나왔죠. 그래서 일을 한참 하고 이제 다시 점심을 먹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한번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이번에는 더 점입 가격으로 그 집에 매매를 하려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틀 뒤에 집 뷰잉을 하러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계약을 이틀 뒤로 연장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속 살아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좁아서 지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뭐 저는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몇 월 며칠까지 나가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계약을 할 거니까 어제 보고 오늘 아침에 계약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집이 원래 집을 샀던 가격보다 대출이 더 많이 끼어 있는 집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집이에요, 사실상.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제 계산이 무조건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내는 월세로 그 집주인이 그걸 가지고 이자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 그게 수지타산이 맞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였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래 실거주를 하다가
친정이나 이런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이에요. 근데 이제 돈은 급하게 필요한, 이제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았어요. 근데 어찌됐건 계약을 하기로 했었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이틀 뒤로 미루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에 제가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바람을 맞힌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계약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데 그래, 계약을 두 번이나 이렇게 뒤로 미룬다라는 거는 집이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아, 나는 계약 안 하겠다. 그래서 원래 그 집 말고 다른 집도 봤었어요. 근데 많이 보진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전에 봤던 집은 원래 계약하려고 했던 집보다 훨씬 더 넓기는 해요. 넓기는 한데 거기 집 들어가자마자 막 이제 담배 냄새가 거기가 신축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 집은 너무 신기하게도 대출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대출이 없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야.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이제 떼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아, 좀 특이하다. 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 집은 냄새가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그런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숙소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분이 집에서 담배를 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해 주시는 그쪽 부동산 중개인 분께서는 그 소장님은 굉장히 되게 친화적이고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아, 거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입주 청소를 해줄 테니까 그럼 들어가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담배 냄새는 주변에 물어보니까 입주 청소를 해도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도배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그 냄새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냄새가 어떻게 해야 빠지는지. 아, 그냥 환기를 한 3일 정도 계속 하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담배 냄새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인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냥 정말 스트레스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뭔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근데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모든 게 다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너무 답답해서 카메라를 켰는데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고요. 몸살이 났습니다. 집 알아보느라고 너무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그러니까 발품을 판 거죠. 발품을 팔고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일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알아놓고 지금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사무실에 출근을 했거든요. 지금도 말하기가 막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애견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집도 네, 계약이 파기됐어요. 근데 이게 하려면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전화를 하다가 뭐 갑자기 전화가 끊긴다거나 그쵸? 뭐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거나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집 괜찮으면 바로 계약을 이제 애견이 된대. 바로 계약을 해야지.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감기 걸렸잖아요. 몸살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 계약 쓸 수 있을까?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거기도 계약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니까 아, 이거는 이사 가지 말라는 신에 계신가 보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더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머물러 있자 이제 신랑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도 또 2차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네요.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3년 정도 제가 저거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가 자동으로 제가 보장이 되잖아요, 월세를.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 연장이 돼서 지금 3년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 2년 살고 나서 자동 연장이 되면 2년이 자동 보장을 받는 거예요. 2년 보장, 2년 보장.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미 자동 연장이 됐으니까 2년은 자동으로 이제 보장을 받는 건데, 이거 1년 지나고 나서 집주인분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2년은 자동 보장이기 때문에 월세를 못 올리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월세 올리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잖아요. 월세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게 저는 좀 피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 월세를 올릴 수도 없어요, 집주인이. 그래서 그 법 조항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올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문자로 다시 답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저의 답변을 그냥 완전히 무시를 하신 채 이만큼의 월세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그걸 문자로 또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한 거죠. 네, 법을 무시하고 그 문자를 보내셨길래 네, 구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법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뭐 별다른 일이 있겠냐마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빡빡하다.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이게 살기가 너무 빡빡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너무 급급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양보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 그냥 이건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0원 한 푼도 양보할 수 없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집에서도 뭔가 컴퓨터 작업을 해야 돼서 컴퓨터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거 이제 조립을 해야 되니까 램이라든가 뭐 내지는 CPU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램 가격이 5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램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검색하고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AI 프로그램이나 이런 좀 고성능 그런 기계들에 사용하는 곳에 램을 다 그쪽으로 이제 팔고 일반 소비자들이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램의 공급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시기별로 램 가격이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보통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한동안은 오른 가격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관세 폭탄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관세 폭탄에 대한 그 영향이 2026년 1분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들이 미리 물건을 사놨다가 이제 그걸 다 소진하는 시기가 1분기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분기 이후로 지나고 나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컴퓨터나 이런 반도체가 들어가는 아이들 사야 될 게 있으면 미리 빨리 다 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무슨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가 검색한 내용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 뭐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또 부랴부랴 가가지고 원래 그 전에 이제 음식물 처리기를 사려고 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빨리 사야 되겠다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음식물 처리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냥 저는 좋게 임대인분하고 좋게 해결을 해서 네, 빨리 이제 집을 알아보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제 월세를 올리시겠다고.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저희가 원할 때 못 나가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한 상황.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계속 여기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이제 한 4일 정도 뒤에 제가 부산하고 대전으로 출장이 있어요. 가서 이제 강연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집 일 때문에 너무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일을 하나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서 전화 계속 오고 집주인한테 이상한 문자 계속 오고 네, 몸은 아프고 와 근데 진짜 감기에 걸렸는데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오고 이게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을 거의 못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뭐 어찌됐건 근황은 그렇습니다.